중사 하나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라 하기에 그 애들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갔다. 뚱뚱보 사복장이 공간이 책상 앞에 위풍 있게 앉아있다. 나를 자기 책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으라고 한다. 사복장이는 콧등에 돋보기 안경을 걸고 안경 너머로 나를 쏘아보며 말머리를 찾아낸다. 내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조용히 내다보고 있는데 너는 나라와 인민 앞에 역적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응당히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며 처형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를 엄벌하게 처하겠다. 의견이 있는가? 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제 정신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아 연속 굶었으니 말할 기운도 없거니와 이자의 역적이여 처형해야 하는 어리석은 말소리가 가소롭게만 들려왔다. 나는 속생각으로 앞에 앉은 이자를 단죄하였다. 내가 왜 역적이며 처형을 받아야 하는가? 이웃 나라들처럼 백성에게 식량과 돈을 주고 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원하는 난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불법 월경자, 탈북자도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나라 당국은 일을 한 백성에게 식량조차 안 주고 월급을 주지 않고 여권과 통행증도 해주지 않으니 수천, 수만 명의 백성이 아니 수십만 명의 인민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끊임없이 너희들을 경멸하며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지 않는가. 살기 위해 중국으로 동북으로 떠나지 않는가. 이 수많은 인민들이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백이 역적들이다. 감옥 생활도 너희들이 몫이며 처형도 너희 집권자들, 건역자들이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이다. 사복장이 보이공간은 규격 인쇄물 종이를 꺼내더니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별, 거주지, 직장직위, 학력과 경력, 가족 및 친척관계를 기록했다. 또 다른 규격 용지엔 탈북 날짜와 중국 체류기간, 거주 관계와 있은 일들, 돌아올 때까지 행적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나는 그자가 묻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했고 그는 나의 말을 다듬어서 규격지에 기록했다. 나의 중국 체류기간 자료를 3매 정도의 규격지에 기록하더니 나더러 방금 작성한 문건에 손가락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다. 나는 그때 매 장마다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 나에게 규격종이 20매 정도를 꺼내주면서 이제부터 여기에다 자백서를 쓰라고 한다. 중국에 들어간 날부터 나올 때까지 겪은 사실을 죄에다 쓰라는 것이다. 이자도 역시 해령시 정치보위부에서 신문 받을 때 보이지도 오니 나에게 하던 말과 꼭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나의 월경 후 행적을 다 알고 있다느니 중국의 해당 일꾼들로부터 나의 자료를 이미 통보받았다느니 남조선 안기부와의 접촉관계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라느니 등등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이 하는 수법은 어디에서나 꼭 같구나 하는 속생각으로 이자의 말을 삼켜버렸다. 사복장이는 콧등에서 안경을 벗으면서 나에게 우선 중국에 들어가서 한 일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자고 한다. 그리하여 그자에게 지난해 8월 1일 탈북하여 1999년 8월 17일 해령 교도를 통해 나올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또다시 하였다. 모두 저번 시 보위부에서 진술한 내용과 꼭 같이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랬더니 보위군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를 다 말하지 않았다고 생억지 부리면서 그 외에도 다른 한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솔직히 말하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감추거나 줄이거나 거짓 자백하는 경우에는 용서 안 한다고 위협도 주는 것이다.
그자는 전사 한 명을 호출하더니 나를 감방 안으로 안내하여 들여보냈다. 규격종이 20매와 원조필 하나를 받아진 나는 얻은 감방 안에 들어갔다. 전사는 다시 나갔다가 오더니 보위 공관한테서 전구알 하나를 받아지고 와서 감방 안 소켓에 꽂아 넣었다. 전사는 감방문을 잠그고 갔다. 비좁은 감방 안은 전등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감방 안에서 또 자백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자백서 내용은 시보위부에서 써낸 그대로 써 내려갔다. 화령시 서성향이 사촌 처남네 집에 갔다가 몇 달 동안이나 급성 대장염에 걸려 고생했다는 내용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해령시 정치보위부에서 이미 써낸 자백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더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철석 같은 신념으로 본래 쓴 자백서 내용을 참신하게 기억하면서 그대로 서술하였다. 그날 저녁까지 자백서 내용을 절반 정도 쓰고 맥없이 감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다.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전사 하나가 감방문을 열더니 나오라고 했다. 전사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자 뚱뚱보 보위 공관이 자백서 쓴 여부를 물었다. 아직 다 쓰지 못했다 하니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라면서 자기가 내일 오전에 자백서 내용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기겠다고 한다. 나는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공관에게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청을 넣었다. 그랬더니 공관은 전사에게 물을 떠오게 하여 물 한 kop부 얻어 마시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 공장 나갔던 전사들이 모두 들어왔다. 한 개 분대가량이 전사들이다. 이들은 아침이면 분대장 인솔로 장마당 주변과 역전동 시내 공공장소에 다니면서 자기들의 활동 방침에 따라 단속 사업을 진행한다. 때로는 밤에도 단속 사업을 나간다. 마당에서 전사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듣고 분석해보니 기본 초소는 이곳이고 몇 개의 다른 분대는 시내 여러 곳에 분산 초소가 있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모양이다. 나는 다시 감방에 들어와 저녁 7시쯤 전사 한 명이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나에게 밥그릇을 가져다 준다. 아마도 전사들이 먹는 밥 그대로인 것 같다. 잎살 20% 정도 섞은 강냉이 80% 밥이다. 군대용 알루미늄 식기 안에 절반 좀 너무나게 들어있다. 밥 위에는 소금에 절인 오이 조각 몇 개가 얹어있을 뿐이다. 여기 백산초소에 감금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식사다. 연속 4끼씩이나 굶다가 5번째 끼니에 비로소 식사하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무력부 밥을 먹어보니 감회가 깊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다. 한창 성장하는 나이의 청년 군인들이 이런 강냉이 밥에 소금 절인 남세류,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다. 방금 마당에서 보았던 초선의 군인들의 얼굴 형태가 떠오른다. 군대가 튼튼하고 강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강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군대의 체력은 튼튼치 못하다. 청년들인데도 얼굴에 핏기가 없고 근육이 붙지 않고 한창 필 나이에 몸매가 가늘고 작은 키에 빡빡 깎은 까까머리를 보니 북에서 말하는 일당백 싸움꾼이 아니라 어느 교화소 징역사리꾼 같은 인상을 준다. 나는 1년 반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군대 청년들을 많이 보았다. 령종 변방대에 잡혀 들어왔을 때에도 그곳 변방대 군인들의 씩씩하고 튼튼한 모습을 나는 자세히 보았다. 그들 모두는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홍조가 어려 있었고 핏기가 돌았으며 왕성한 패기와 정열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조선의 인민군대는 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얼굴이 앙상하게 야인데다가 어깨 또한 축 누러진 모습이다. 조선의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정주인 군인들까지도 식량난 때문에 배고프게 지내는 참상. 군인들은 마을과 거리를 싸다니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닥치는 대로 강탈하며 먹어버리고 있으니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 공핍해졌다. 군인이 시민을 때리고 호주머니 돈을 강탈하여 장마당에서 매식질하는가 하면 길 가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서는 강제로 휘발유를 뽑아 개인들에게 팔아 그 돈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백성과 서슴없이 무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조선의 모습이다. 처소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느덧 고향에서 나의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귀에 쟁쟁이 들려온다. 그날은 1997년 8월 말일이었단다. 그때 길쭉은 영송리 어느 산 골짜기에서 살았지. 밤 10시가 지난 시각이었어. 5명의 인민군 병사가 들어왔단다. 그들은 길쭉은 남양이골 안에 자리 잡은 인민군 제9군단 14단 소속 병사들이었지. 군인 5명이 군대 배낭 2개에 푹강냉이를 가득 넣어 메고 들어서서는 분대장이라 하면서 나이 젊은 군인이 내게 부탁을 하는 거야. 분대는 잠자는 시간이 되자 배가 너무 고파 협동농장 강냉이밭에 들어가서 푹강냉이 2배나 훔쳐왔는데 좀 삶아달라고 애원을 하지 뭐냐. 농촌 마을에 들어가 삶자고 하니 들키게 되면 후환이 무섭다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산골 안 외딴 집에 찾아 들어왔다는 거야. 처음엔 거절했지. 근데 가만 보니 굶주린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동정이 가더라고. 2배낭에 풋강냉이를 다 삶아 놓았더니 5명이서 허기 없이 먹더라. 삶은 풋강냉이를 배불리 먹고 난 병사들은 병실에 있는 나머지 분대 성원들에게 가져다 주겠다면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삶은 강냉이를 배낭에 주어 담더니 내게 인사를 남기고 떠났지. 그런데 일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란다. 나와 안면을 익힌 병사들은 그 후에도 자주 찾아왔어. 찾아올 때마다 이것저것 가져왔지. 어디서 훔친 강냉이뿐 아니라 개, 토끼, 양, 닭, 심지어 돼지까지 가져와서 끓여달라고 하는 거야. 매번 거절하려 손을 내줬지만 마음이 쉽지 않았단다. 그들의 완고성과 불쌍함에 못 이겨 삶고 끓이고 하여 그들의 식욕에 만족을 주곤 했지. 그들의 비행 덕분에 나도 이따금 고기 맛을 보았단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던 어머니의 형상이 떠오른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17살이나 18살이 된다. 그 나이에 무조건 군대에 입대해야 하며 30살이 될 때까지 군사 복무하며 10년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그리운 부모 혈육을 그리고 형제를 그리워했다.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힘겨운 훈련을 받으며 군 복무를 하다 보니 수많은 군인이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하고 키가 크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도 속을 썩이며 살고 있다. 군의소마다 군인 한자들로 차고 넘치니 이것이 오늘 북조선에서 자랑하는 일당백 병사의 모습들이다. 나는 감방 안에서 오래도록 어머니와 불쌍한 청년 군인 병사들의 식생활을 회고하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내가 백산초소 감방에 감금된 지 3번째 날 아침이다. 일찍 일어나서 어제 완성 못한 자백서를 마저 쓰기 시작하였다. 2시간 집중했으니 자백서는 먼저 때와 꽃같이 손색 없이 완성되었다. 전사 한 명이 와서 감방문을 열어주기에 나는 구석에 놓인 대서변 용기를 변소에 가서 쏟아버리고 다시 감방에 들어왔다. 전사는
나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감방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오늘도 역시 아침밥을 주지 않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북한이 선전하는 일당배기 군대는 북한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허약에 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병사들 뿐입니다. 청년들인데 북한이란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년의 시기도 그렇게 불쌍하게 보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오늘도 읽어내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